첫 번째 경기부터 오늘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회수가 처음으로 2000회를 찍었어요. 유튜브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는데 진짜 감사드리고, 좀 나름 그래도 제가 방송으로 이제 돈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공개를 좀 했습니다만, 결과가 좀 안 좋게 돼가지고, 미러키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불펜 운영이 샌디에고가 좀 빡세게 나와서, 결과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냈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더 공격적으로, 분석 이렇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경기입니다. 크레머와 이제 페피엇이 나오는 경기예요. 이 경기도 기본적으로 시즌 스탯을 보면요, 페피엇은 이 볼티모어를 상대로 잘 던져야 되는 경기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페피엇이 지금 이번 시즌에 좌타자를 상대로 기록되고 있는 이 피안타율 자체가 1할 7푼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상되는 내일의 이 볼티모어의 타선을 보면요, 홀리데이, 버너 앤더슨, 그 다음에 러츠맨이 복귀를 합니다. 러츠맨, 그 다음에 그 비버스, 그 다음에 베사요, 그 다음에 저 카우서까지 해서 총 이 스위치히터 러츠맨을 포함해 6명이 이 내일 경기 좌타석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따지면 페피엇은 충분히 호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쉽게도 페피엇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모두 부진한 성적을 보이면서 흔들렸다 보니 상성에서 조금 밀린다라는 그 평가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처음 던졌었던 이 볼티모어와의 맞대결에서, 홈 경기에서는 이제 8이닝 1실점 피칭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원정에서 곧바로 당시 6월달 중순이었는데 6월 말에 2이닝도 채 못 던지고 4실점인가 5실점 하면서 강판을 당했어요, 그때. 그러고 이제 홈에 돌아와서도 이제 홈런 3방 맞으면서 이제 7월 달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퀄리티 스타트 실패하면서 좀 대량 실점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 오늘 경기에서도 향후 이제 그 이뤄졌던 볼티모어와의 경기 내용을 보면, 이 피피엇이 오늘 경기에서도 장타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레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일 안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얘가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가, 저 뭐지, 커터에 대해서, 커터죠. 그 커터가 이 스위퍼성으로 굉장히 각이 좀 괜찮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데라는 생각을 좀 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메이저리그의 트렌드 자체가 이제 크레머의 스토프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발전이 되어 버리면서, 한 4년 3년 동안의 메이저리그가 굉장히 이제 평균 구속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 크레머가 던지는 공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 이 문제가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9월 달 들어갔고 그나마 조금 최근에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볼넷에 대한 우려가 좀 드러났던 지난 이 화이트삭스의 원정전이었었고, 이 구위적으로 따졌을 때 오늘 경기에서도 이 심슨과 디아즈에 대한 공격은 이 크레머를 위협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제가 그럼에도 이 경기를 예상하는 거는 크레머를 조금 빨아줬어요. 저는 볼티모어 승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 상성을 조금 논하게 되더라고요. 페피엇은 이 시즌 지표로 봤을 때는, 좌타자에게 그렇게 강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볼티모어에게 좀 막아야 되는데 실점이 많았었고, 이 크레머 같은 경우는 템파베이만 만나면 잘합니다. 예, 6월 달에 5이닝 1실점 피칭 한 번이랑 7이닝 무실점 피칭 한 번 했고요. 7월 달에 7이닝 1실점 피칭으로 나왔다 하면은 실점이 없는 게 이 템파베이전이에요, 크레머가.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번 시즌에 가장 상대 전적이 좋은 이 팀 중 한 팀이 이 크레머에게는 템파베이고, 오늘 경기에서도 크레머가 긴 이닝을 그때처럼 던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5이닝 정도 선에서 막아주게 되면은 볼티모어가 좋아하는 그런 끈적한 게임을 조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강하게 드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이 경기가, 그래도 저는 페피엇의 9위는 좀 믿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8.5점의 기준점에서는 당연히 점수가 많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적어도 이 템파베이가 이기는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는 경기예요. 그리고 이 경기가 해외에서도
이 템파베이의 배당이 무려 1.92배당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 1.66배당으로 많이 삭감이 이루어졌고 국내 평가와 해외 평가는 너무 다르다라는 점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0.26배 차감 되어 있고 제 기준에서도 역배당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저는 그래도 이 경기를 베팅을 할 수는 없는 거는 이 경기가 강수확률이 낮긴 합니다만 넓은 이 포괄적인 시간대에서 강수 확률이 있습니다. 35%의 강수 확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비가 많은 비는 아닐 거예요. 많은 비는 아닌데 강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좀 넓은 시간대에서 계속해서 좀 이제 비가 선수들의 경기 양상을 좀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만드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런 날씨에서 경기는 좀 좋아 보여도 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볼티모어 승 언더를 말씀을 드립니다만 배팅으로 활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브랜드랑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재밌는 시리즈가 이 시리즈예요. 지금 디트로이트가 6연패를 갖다 박는 동안에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9승 1패를 때려박으면서 지금 이 리그 우승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비전 우승자를 가리는 경쟁이 돼버렸어요. 디트로이트를 누구도 따라잡지를 못할 것으로 봤던 시즌 이제 8월 달까지의 페이스였는데 지금 클리블랜드가 디트로이트를 따기 직전입니다. 정말로 이 매서운 페이스로 올라온 이 클리블랜드이고 다시 만나게 된 스코발과 윌리엄스인데 오늘도 진짜 피 튀기는 경기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미 기준점은 6.5점으로 잡히게 되었고 클리블랜드는 디트로이트를 단 한 경기 차로 추격하면서 이번 시리즈에서 위닝을 확보하게 되면은 디트로이트는 선두 자리를 빼앗기고 시드를 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 버렸습니다. 당장에 지금 순위가 클리블랜드도 이제 참전을 하게 되면서 디트로이트가 오히려 더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진짜 게임이 재밌어지는 게 토론토랑 양키스도 지금 가시권이요. 두 경기 차거든요. 시애틀도 지금 앞서고 있는 게 87승으로 이제 시드를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 아메리칸 리그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85승 보스턴, 클리블랜드, 휴스턴이 84승으로 휴스턴 나가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지금 초유의 사태 속에서 오늘은 양팀 선발 투수들이 책임감이 막중한 경기가 될 거예요. 거의 사실상 플레이오프를 가는 팀이 될 거다 보니까 이기는 팀은 아마 이 선발 투수들은 이번 시즌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던지고 나면은 플레이오프까지 와카까지 충분한 휴식을 위해서 모두 이제 오프 상태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윌리엄스가 노히트 기록에 도전할 때 129 넘게 던졌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얘도 오기가 있는 선수이고 저번 경기 디트로이트 상대로 등판했을 때도 그 우타자들의 바깥쪽 그 스위퍼에 계속해서 방망이가 나와서 헛스윙이 되는 것을 진짜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스쿠발도 위력적이긴 합니다만 결국 윌리엄스의 변화구에 대응이 안 되고 그때 당시에도 윌리엄스가 나름 빨리 내린 거였거든요. 이 라일리 그린이 당시 윌리엄스의 투구수를 두 타석 만에 20개가 넘게 빼주면서 진짜로 투구수를 극악으로 이제 못쓰게 만들어버렸던 윌리엄스의 피칭이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즉 오늘도 양팀의 선발 투수 싸움은 치열할 것이고 불펜에서도 아주 그냥 피 튀기게 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히 6.5점에서도 이 경기는 언더를 봐야 되는 경기고요. 저는 딱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욕심 버리면은 먹는다고. 이 경기도 클리블랜드 2.5 프랭 가면은 안 먹을 수가 없는 경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미 투수전 양상이 예고가 되어 있고 디트로이트가 약하면 불펜이 약하면 더 약했지 클리블랜드가 더 약하진 않거든요. 그만큼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욕심을 버리면은 꼴진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자면은 언더나 아니면은 다른 거를 생각을 해야겠지만 예, 저는 2.5 프랭 가면 절대 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헨을 노릴 수는 없는 경기예요, 이 경기가. 마헨 나오려면 이 경기 그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카펜더나 아니면은 이제 라일리 그린 얘네 둘 중에 한 명에서 톨킨슨까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홈런 한 방 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홈런 때릴 수 있을 것 같은 거 저번 경기도 어땠습니까? 호세 라미레즈가 때렸거든요. 지금 요새 보면은 더 클리블랜드 장타력이 더 무서워 보이는 경기 시즌 지금 막판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기세가 완전히 올라오면서
모가지 따기 직전으로 이제 숨통을 조이고 있는 쪽은 클리블랜드이다 보니 디트로이트가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경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2.5 프랜 또는 언더로 가는 거를 권장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시내티 대 피츠버그입니다. 이것도 이제 재밌죠. 신시내티도 지금 와일드카드 시드에 들어왔어요, 지금. 진짜로. 매츠 상대 전적 때문에 밀어냈습니다. 매츠가 지금, 와일드카드 시드에서 이름이 빠졌어요. 네, 이름이 빠졌어요. 신시내티가 올라왔습니다. 네, 신시내티보다. 신시내티가 올라오고, 이제 다저스와 지금 붙게 될 거라고 지금 시드가 바뀌었어요, 지금. 지금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매치 초비상입니다. 초비상. 오늘 싱어 대 오비에도죠. 네, 오비에도 같은 경우도 저번 경기 잘 봤습니다. 이 새가슴 피칭하는 거 똑똑히 봤고요. 오늘도 싱어가 이제 브래디 싱어가 버텨주는 와중에 이제 피츠버그의 타선이라면 득점 지원은 이제 조금 떨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게 핸디캡까지도 갈까 생각을 했던 경기였는데 핸디캡도 좀 말씀을 드려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상자 명단에 이제 오스틴 헤이즈가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잠깐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오스틴 헤이즈가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득점 지원을 조금 더 시원하게 받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돼요. 일단 로토와이어에는 돌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 일요일 컵스 경기에서 등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라인업에서 빠졌던 걸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번 타선이 조금 빌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오스틴 에이즈가 없더라도 그 이제 나왔었던 그 유망주 있거든요. 그냥 일단은 휘두르고 보는 새끼가 있습니다. 이게 스튜어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방망이 파워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얘가 선발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장타 생산에 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자원이 이 스튜어트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이 보여줄 수 있는 신시내티 타격 생산 능력 자체가 피츠버그가 지난 9월달 동안 보여주고 있는 성적에 비하면은 꽤나 유의미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바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피츠버그와 신시내티 차이가 있다면 타율은 지난 13경기, 12경기 동안의 비율을 보면은 피츠버그가 2할 8리를 기록하고 있고 신시내티가 2할 1푼 5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차이가 없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장타력입니다. 결국 이 동일 기간 동안에 이제 신시내티는 홈런을 20개를 때렸는데 이제 피츠버그는 10개의 홈런만을 때리면서 OPS 수준의 차이를 결국 장타력에서 차이가 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까지도 피츠버그의 타선이 최근 지난주에 조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고 그 수치 자체만 따지고 본다면 분명 밀리는 서등 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시내티가 타격감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격 상승선에 올라와 있는 피츠버그와 이제 하락선에 있는 신시내티라고 한다면 선발에서 우위 정도에서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봐야 되고 마헨으로까지 접근하기에는 이 굉장히 이 위험한 경기가 될 것이다. 왜? 피츠버그의 마운드 자체만큼은 절대로 약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불펜에서도 약하지 않은 게 피츠버그고 실제 지난 15일 동안의 선발과 불펜 통틀어서 피츠버그의 마운드의 전체 ERA는 2.80밖에 안 됐습니다. 2.80 정말 좋은 수치를 보여줬었고 신시내티도 3.49로 조금 밀리긴 합니다만 오늘 선발에서 그걸 맨징 좀 시켜주면은 근소한 우위를 홈에서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신시내티의 일반승 이상을 볼 수는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필라델피아와 이제 마이애미 경기인데, 이제, 산체스 대 카브레라입니다. 이거 이제 위험하죠. 필라델피아가 방심할 수는 없는 경기예요. 이 경기가. 이미 이제, 트레이 터너는 플레이오프 전까지 안 돌아올 겁니다. 플레이오프 전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고, 필라델피아가 지금의 스쿼드로 이제 경기를 운영을 하면서 시즌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미러키가 일단 따여줬어요.
미러키가 따여져가지고 이제 92승 64패 대 95승 62패로 3경기 차인데 사실 미러키 따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거의 굳히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아마 선수들 관리를 조금 해주는 양상 속에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정도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마이애미 이제 카브레라라면 이 필라델피아가 그렇게 한번 좋은 기억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필라델피아가 마이애미 원정 가가지고도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당시에 이제 6.1이닝을 갖다가 카브레라가 1실점으로 막아내면서 필라델피아를 완전 꽁꽁 묶었었던 그 기억이 저는 아직까지도 새록새록해요. 전반기 막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필라델피아가 고전했던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홈이라서 그래도 장타력이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필라델피아의 타선이 만약에 제대로 구축이 안 되고 오늘 경기에서도 뭐 리얼부터 휴식에다가 마첸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선수 좀 바꿔주면서 경기를 해버리고 캠프 나오고 뭐 이지랄 해버리면 이 답이 안 서죠. 네. 좀 답이 안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산체스 독박 경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 결국 필라델피아의 타선이 터질 거냐 안 터질 거냐를 따져보면서 경기를 봐야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이제 지금 오늘 안 쓸 이유가 없는 지금 하퍼, 슈아버 이런 애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7.5점이 잡혔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투수 노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와중 속에서 결국 이 필라델피아의 홈 성적과 마이애미의 이번 시즌 원정에서 보여주는 지표를 조금 대비를 하고 좌투 상대 성적까지도 조금 파악을 해보면은 마이애미가 지금 빈자리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실제로 마이애미는 지금 원래라면은 좌투 상대로 성적이 좀 괜찮은 라인업을 전반기 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트레이드가 다 되고 나서 마이애미는 좀 많이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스쿼드에서 또 이제 최근 성적까지 반영을 해보면은 어쩌면은 마이애미가 오늘 경기에서 공략하기가 필라델피아를 공략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은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이 경기를 그래서 필라델피아 승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로 베팅하는 거 추천 안 드리고요. 실제로 최근에 돌아와가지고 활약하고 있는 이제 그 와그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누구냐 그 멀시죠. 메르시 메르시라고 해야 되나 멀시라고 하죠. 멀시 그 다음에 빅터 메사 주니어라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그 다음에 에르난데스까지 해가지고 이 좌투수 상대로 좀 공략이 되는 애들이 최근에 9월달에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마이애미의 라인업도 제가 예상하기 사실 어렵긴 합니다만 이걸 근본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걸 배팅해서 먹겠다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좀 그런 경기입니다. 멸치 아니고요. 멀시라고 있습니다. 멀시. 네. 마르시. 네. 한국말로. 마르시. MARSEE라는 친구 있어요. 마르시.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저도 필라델피아 팬이기 때문에 끝까지 응원하긴 합니다만 배당도 맛도 없고 네, 너무 산체스 발만 믿고 배당이 책정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경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리지는 못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키스 대 화이트삭스. 양키스의 타선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왔고 양키스 타선이 폭발하면서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게 결국에는 원래 해줘야 되는 타자들이죠. 걔네들이 이제 좀 살아나면서 양키스가 좀 이렇게 최근 들어가지고 좀 타율 팀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네,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벤라이스, 그 다음에 볼피, 그 다음에 에런 저지, 그 다음에 저 오스틴 웰즈 잘 치고 있고 최근에 장타로 미친 듯하게 이제 미네소타 시리즈였죠. 씹어 먹고 왔었던 이제 트렌트 그리샴 이 주축을 잡아서 장타를 또 보강을 해주고 스탠튼도 최근에는 또 타율이 다시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양키스의 타선이 좀 더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더 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상대가 쉐인 스미스예요. 제가 그렇게 강조했었죠. 화이트삭스 투수진 중에서 유일한 비시자 기둥, 유일한 이번 시즌 올스타 선수로서 화이트삭스의 이제 기준을 잡아주고 있는 이 선발 자원이다 보니까 삼진을 꽤나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양키스도 분명 치려고는 할 텐데
삼진이라든지 이제 범타에 대해서는 스미스가 그래도 나름 일가견이 있습니다. 9월달에 조금 부진하고 있다 보니까 양키스 정배당 이해는 되긴 하는데 8월달에 스미스 정도 페이스만 되더라도 지금 이 경기는 길과 함께 굉장히 치열한 투수전이 돼야 된다라고 조금 봐야 되고요. 지금 채팅창에 태경님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양키스는 불안한 건 불펜이에요. 이 불펜진이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양키스는 가을 야구를 가더라도 높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양키스가 최근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불펜 성적은 제가 몇 번 강조드려서 조금만 관심 가지셔서 찾아보신 분들이라면은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양키스가 최근에 이제 한 2주 동안 이제 13경기 정도 한 13경기 정도 치르면서 8승 5패를 기록했는데 해당 기간 선발까지 포함해서 ERA는 4.62가 기록되고 있고 이건 21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불펜 성적만 따로 빼가지고 우리가 봐보더라도 이 양키스의 불펜들이 보여주고 있는 뭐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제 9월달 표본으로 조금 해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양키스가 지금 불펜에서 지금 그 크루즈죠. 크루즈가 10경기 나와서 8.64 기록하고 있고요. 그 1이닝이나 1실점씩 하고 있는 거고, 데빈 윌리엄스도 지금 피안타율은 1할 6분 7리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볼넷과 안타가 겹치면서 5.40으로 흔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크 위버, 9경기 나와서 6이닝 동안 10실점 했습니다. 13피안타 난타당하면서 ERA가 15.00까지 올라가 있는 9월달이고요. 그 다음에 마크 라이터 주니어도 6경기 나와서 10.08, 팀 힐도 5경기 나와서 6.75로 흔들리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배드너입니다. 마무리 투수가 되어 있죠, 지금. 데이비드 배드너가 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뒤로 이제 이 블랙버니 갔다가 여기 와가지고 또 최근에 들어서 롱릴리프로 쳐주고 있는데 얘들이 오히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안타율적으로 보면 데빈 윌리엄스, 배드너, 블랙번을 제외하고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불펜 투수가 없는 양키스이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뒷심 싸움에서는 분명히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왜? 길은 애초에 볼넷이 많기 때문에 이닝이 길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불펜 비중이 커지는 경기가 될 텐데 화이트삭스 타선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약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오늘 경기에서 이거 양키스 승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예요. 다만 이제 셰인 스미스도 마찬가지고 길도 마찬가지고 실점 수준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펜 싸움까지 넘어갔을 때 이 경기가 어느 정도 점수까지 이제 불펜들의 방어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인 피안타율 수준이랑 이 화이트삭스도 불펜진을 조금 파악을 해서 같이 이제 비교를 조금 해보면은 오늘 경기에서 화이트삭스 또한 불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 대량 실점을 하는 부분이 생길 것인가를 따졌을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양키스의 승이 오히려 불안해진다라는 거죠. 최근에만 보더라도 타일러 길버트 그 이제 롱릴리프 한 번 선발 오프너 딴 것도 뛴 거 빼고 불펜 나온 거 전부 다 무실점 피칭했고 그 다음에 저 누구야 그 알타빌란가 있거든요. 알타빌란가 그 친구도 한번 나왔고 보니까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저 누구야 리주어랑 그 다음에 그랜트 타일러 그 다음에 바실도 요새 잘하고 있고 다시 그 다음에 윌슨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이 선수들 제가 말씀드린 이 선수들 중에서 실점을 했던 선수는 윌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 불펜에서 버텨주고 있어요. 스미스가 6이닝을 만약에 버텨줄 수 있으면 화이트삭스의 뒷심도 의외로 양키스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저로서는 이 경기가 양키스 언더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경기 또한 오늘 경기에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분석은 해드렸습니다만 강수 확률 52%고요. 이 경기는 비가 올 확률이 볼티모어 경기보다 조금 더 많이 높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열심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일단 비 소식 있어 저는 구매는 안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토론토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재밌는 경기죠. 토론토가 이제 양키스에게 이제 선두를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시드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뭐 지구 우승을 한다고 해서 이 우승을 한다고 해가지고, 디비전 직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리그에서 이제 디비전이 총 3개죠.
서부, 중부, 동부 해가지고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중에서 두 팀만 디비전을 직행을 합니다. 승수에서 가장 높은 두 팀이죠. 그래서 토론토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당장 1번 시드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보스턴도 양키스도 그다음에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도 이게 어느 하나 이제 여기서 만약에 보스턴에 꺾이면은 토론토 꼬꾸라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누가 치고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통해서. 보스턴도 실제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대충 할 게 아니죠. 클리블랜드랑 휴스턴이 바짝 뒤를 쫓고 있고, 여기에서 꺾여서 토론토에게 자리를 내줘버리면, 당장 오히려 떨어지는 쪽은 보스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양키스, 이제 아메리칸 리그 지부에서 떨어지는 게 보스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서로가 이기고 싶은 경기예요. 이기고 싶은 경기인데 지올리터와 가우스먼 두 선발 투수의 차이가 있다면 결국에 이 장타 허용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가우스먼 같은 경우에는 홈런이 홈에서 많이 맞고 있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을 좀 드렸었고, 실제 홈에서 이제 피안타율도 2할 1푼 6리밖에 안 됩니다만 이제 홈런 수치는 86이닝 만에 이제 14개, 원정에서 97.1이닝 만에 7개인데 확실히 2배 이상이 차이 난다고 봐야 돼요. 홈런 허용 수치가. 그래서 오늘도 결국 보스턴의 장타력에 좀 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스턴은 실제로 지난 2주 동안에 경기당 하나 골 이상의 이제 홈런을 기록을 해줬는데,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하나 골이 채 안 될 만큼 장타력이 떨어져 있어요. 이 보비셋도 분명히 돌아오진 않을 거고요. 그 플레이오프 맞춰가지고 복귀할 걸로 그 예정이 잡혀 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토론토가 최근에 보여주고, 그러니까 보비셋이 부상으로 빠지고 나서 떨어진 그 장타 생산력이 얼마만큼 복구가 될 수 있냐에 따라서 이 경기를 잡을 수 있냐 없냐를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 지올리토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도 이제 성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볼질이 굉장히 거슬려요. 이 볼질 때문에 지올리토의 피칭이 다 말아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범타 유도 자체는 충분히 좀 될 때가 있다 보니까 실점이 그 출루 허용률이라든 WHIP 수준에 비하면 실점이 의외로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게 언더로 가기에는 불안합니다. 이 결국에 이제 가우스만 같은 경우에도 장타 때문에 실점이 생기는 선수가 될 것이고, 지올리토는 장작을 쌓아놓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결정적으로 타격을 허용해서 실점을 할 수 있는 지올리토가 될 것이고, 이 가우스먼도 홈런을 맞을 수 있다면은 결국 양 팀의 경기 7.5점의 가치가 그렇게 높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결국 지금 이 지올리토가 이제 보여주는 이 본래 수치를 떠나서 팀적인 타율이 토론토가 너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바닥을. 그렇다 보니 지금 보스턴은 오히려 타격감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에 로만 안토니가 없는 것은 많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오늘 경기에서 상성상으로 봤을 때 이 듀란, 브래그먼, 그 다음에 아브레이유와 나바에즈까지는 이거를 공략해줘야 되고, 최근의 활약을 보면 스토리까지도 좀 쳐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기예요. 그래서 요 경기가 오히려 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불펜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보스턴이 할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최근 추세보다는 상성이에요. 상성. 예, 상성을 저는 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예요. 맛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맛이 가는 선수를 계속 막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뭐 그 사람의 그 관점이 최근 페이스에 있는 거고, 상대 전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공을 어떻게 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 분석이라는 것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판단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또한 분석이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제 관점에서의 야구를 봤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또 이거는 이 데이터대로 갔네라고 우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결이 안 맞는데, 이건 난 생각이 다른데, 난 저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시면은 걸으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저 경기가 이 가우스만이 내려가고 나서 그렇게 후반에 크게 무너질 경기는 아닌 게, 토론토가 그래도 최근에 불펜이 괜찮아요. 이 호프먼도 조금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고 요새, 그 다음에 이적하고 많이 힘들었었던 발랜드가 최근에 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드리게스, 도밍게스, 그 다음에 리틀, 그 다음에 피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발렌드 호프만까지 토론토가 불펜전이 꽤나 단단해요. 지금 최근에는. 그래서 보스턴도 이게 경기 그냥 초반에 시원하게 터지고 터뜨리고 싱글벙글 경기할 수 있는 경기는 절대 아닐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경기 애틀랜타 대 워싱턴입니다. 이건 제가 입 아프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그냥 오버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와일드랩은 이미 갖다 박았습니다. 얘는 지금 제구가 안 돼요. 제구가 안 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쳐맞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애틀랜타의 타선이 지금 미쳤죠. 네, 타선이 그냥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좋은 경기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일드론이 그 다음에 저번 워싱턴 원정에서 이제 5이닝 3실점으로 이제 승리 투수가 됐었습니다. 당시에도 워싱턴에게 삼진 8개를 잡아내면서 상성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 오늘 경기에서도 저는 그렇게 뭐 애틀랜타 승 보는 거 납득됩니다. 애틀랜타 승 오버라인으로 봐야 되는 경기가 될 것이고 지금 애틀랜타 타선을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하성 좌투한테도 정말 잘 치고요. 요새 우탄 잘 치면서 저는 10경기 연속 안타 때리고 있거든요. 너무 잘 치고 있고 이제 그 앞에 이제 받쳐주는 타자들이 굉장히 좋은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제 알비스가 부상 이탈했습니다. 시즌 아웃이 될 것 같아요. 무리시켜서 복귀 안 시킬 것 같고요. 알비스 어제 경기에서 손목이었죠. 네, 손목 때문에 중간에 교체를 당했는데 이제 아마 시즌 중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게 참 타선 누수가 좀 생겼다라는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 그래도 오늘 이제 좀 중요할 텐데 이제 발드윈이죠. 예, 발드윈도 이제 계속해서 좀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시카고 컵스의 선발 투수 홀튼과 함께 이제 루키 오브 더 이어 경쟁을 하고 있는 발드윈이 활약이 득점권 타율이 3할 3푼대가 넘어가는 굉장한 루키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발드윈이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애틀랜타 승오버 보는 게 어쩔 수 없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컵스의 홀튼과 피더슨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홀튼이 루키 오브 더 이어에 도전하는 경기가 될 거예요. 이제 이번 시즌 11승 4패 2.6이라는 압도적인 ERA로 특히나 이제 후반기에 갑자기 독보적인 활약을 하면서 엄청난 이제 페이스를 보여줬던 홀튼이었었고 매치는 발등에 불 떨어진 채 피더슨을 꺼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 선수가 되어버린 피더슨인데 저는 얘를 안 믿어요. 네, 저는 얘를 절대 피더슨을 안 믿습니다. 저는 일단 개똥볼이고요. 쳐맞을 때 보면은 더럽게 쳐맞고 이제 볼질도 너무 심하고 커맨드 자체가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성적 자체만 보더라도 이 피더슨의 8월달과 9월달 성적만 보시면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피더슨이 이번 시즌에 좀 좋았을 때 보면은 1일 월별 성적이 3점대, 2점대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6월달부터 고장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7월달 잘하네 싶었는데 8월달에 완전 박살났죠. 6경기 1승 1패 하면서 6.68에 WHP 1.5를 찍었고 9월달에도 3경기 나와가지고 지금 1승 1패 하면서 7.63 ERA로 피안타율 3할 3푼 3리 WHP 1.63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피더슨의 지금 이런 성적을 가지고 지금 오늘 컵스 원정에서 이 좋은 성적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합리적으로. 당연히 지금 컵스가 정배당에 나왔죠. 물론 저는 컵스의 타선을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잡투 상대 성적만 보더라도 컵스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좌투 지표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당장의 컵스의 타선에서도 이 칼슨 켈리, 그 다음에 이 저스틴 터너, 이안 헵, 그 다음에 이제 니코너, 그 다음 마이클 부시, 피코르 함스트롱도 요새는 좌투 상대 타격이 되고 있고 하이타선에 가끔 나오는 이제 알칸타라까지도 좌투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도 이 경기는 홀튼이 버텨주면 피더슨이 무너지는 경기에서 똑딱이로 그냥 컵스가 먹고 가야 되는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컵스의 불펜진은 언제나 조금은 더 견고한 모습을 좀 더 보여주는 양상이기 때문에 네, 저는 컵스 승 보는 경기가 될 겁니다. 컵스요? 컵스 의지가 왜 없어요? 예, 컵스는 일단은 플레이오프 버스를 이제 확정짓기는 했습니다. 확정짓긴 했는데 매치 떨어뜨리고 싶겠죠. 네, 매치 떨어뜨리고 싶겠죠.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치 떨어뜨리고 싶겠죠. 저는 일단은 그래도 전력선으로 보면은 이제 컵스 승을 보게 되는 경기일 겁니다. 이 경기는. 네, 근데 저는 구매는 하지 않을 경기입니다. 이 경기.
자, 그 다음에 텍사스 대 이제 미네소타. 이런 경기를 이제 사면 안 됩니다. 진짜 이제 명분이 없어요. 동기부여도 없고 명분도 없는 경기입니다. 텍사스 입장에서도 이제 가르시아까지도, 아롤디스 가르시아까지도 이제 몸 상태가 이제 개판이 돼버렸고, 텍사스는 더 이상 이제 내년을 위해서 부상자를 만들고 싶지 않은 상황이고, 라인업이 어떻게 나올지도 이제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네, 장담할 수가 없고, 미네소타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수 개인의 이제 영광을 위해 뭔가를 조금 하고 홈팬들을 위해 뭔가를 조금 하겠다라는 의지를 따지고 보면 이제 텍사스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만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분석이란 걸 할 수가 없고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일 아침에 돼서 이제 라인업이라도 보고 네, 조금 이제 우리가 그런 거라고 하죠.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좀 한눈에 딱 본 다음에 빨리빨리 그리는 그림 그 기법이 있죠. 그런 기법이 있듯이 텍사스와 미네소타 경기는 살짝 그런 느낌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내일 아침에 해야 되는 경기예요. 이게 어차피 내일 이제 9시 5분 경기거든요. 9시 5분 경기인데 내일 딱 한 8시 30분쯤 되면은 이게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웜업이라고 바뀌면서 이제 문자 중계창이 뜹니다. 예, 문자 중계창이 다 뜨는 순간에 그때 선발 라인업 다 보고 보면은 벤치에 앉아 있는 멤버랑 그 다음에 불펜에서 있는 멤버까지 싸그리 다 떠요. 그때 이제 불펜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벤치에 누가 앉고 선발 이렇게 나왔네.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예상이 될 것 같다. 오케이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가야겠다. 좀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순식간에 그냥 훑어낸 다음에 빠르게 조금 판단을 해야 되는 좀 그런 경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장 지금 오늘 경기에서 이걸 분석한다고 해서 그대로 전력이 기용이 될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고 결장을 누가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그나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홈팬들 앞에서 경기하는 팀들이 조금 더 진심으로 경기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래도 텍사스가 조금 더 그렇게 보면은 좀 더 유리해 보이지 않나. 이 좌투수를 상대로 타격이 좀 잘 되는 타자도 이제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이 벅스턴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게 되면 전 텍사스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추천 못 드립니다. 이 경기는 절대 걸지 마세요 그냥. 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인저스 대 캔자스 시티인데 이건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라간스가 저번 경기 복귀를 했는데 성적이 좀 시원치 않았죠. 볼즈도 좀 많았었고 또 이제 예정된 투구수가 75구선에서 끊었다 보니까 한 68구였나 그렇게 던지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좀 더 투구수를 올릴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LA 인저스가 선발 투수가 그 알데게리가 나온다라는 걸 떠나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부상자 때문이에요. 부상자. 네, LA 인저스의 부상자 명단에 일단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름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네토가 이제 부상자 명단으로 빠지면서 이제 사실상 시즌 아웃입니다. 시즌 아웃이 되었어요. 네토는 이번 시즌에 복귀를 안 합니다. 네, 복귀를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이제 그 솔레어도 부상 이탈한 지 꽤 됐죠. 솔레어도 부상 이탈을 부상 이탈로 이제 시즌 아웃이 아마 될 거고요. 시즌 아웃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저 다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라인업에서 나머지는 괜찮아요. 네,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부상자 명단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부상자 명단이 좀 아쉬워서 이게 캔자스 시티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성이 돼버린 거죠. 이 자원 매치업이 된 상황에서 캔자스 시티의 타선을 봤을 때 지금 좌투 상대로 타격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캔자스 시티가 최근에 타격감이 많이 올라왔고 팀 지표도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당장에는 이제 살바도르 페레즈, 파스칸티노, 바비쭈 그 다음에 저 가르시아 까지 얘네들로 야구를 하고 있는 것은 독박 야구가 된 것은 반쪽짜리 타선 독박 야구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결국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약해진 LA 인저스의 타선에
이 유종의미를 홈에서 거두려고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선발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좀 다른 부분도 당연히 고려할 것도 있습니다. 고려한 거 생각하면 이 경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오버 보는 경기거든요. 근데 오버로 보기에는 LA 인저스의 타선 누수가 좀 많이 거슬리고 그 빈자리에 나오게 될 선수가 누가 됐던 간에 그게 조금 악영향이 끼쳐지면은 돌아갈 타선도 안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 경기는 네 그냥 캔자스시티 승 정도로만 보게 되는 좀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라간스도 이닝이 오늘 길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후반 변수 생각해야 되는데 캔자스시티가 그래도 하루 쉬었으니 불펜에서 좀 진심을 다해서 운영을 해주면은 역전 없이 경기 운영될 것이다라고 좀 보게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LA조나 대 LA 다저스 경기입니다. 다저스도 이제 좀 갈 길이 바쁘죠. 이제 샌디에고가 그렇게 추격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고 어제 얼마나 진심으로 운영을 하는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오늘 오타니 대 파트인데 애리조나도 저력이 있긴 합니다만 다저스가 좀 그래도 이기는 양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저스 경기는 오늘 참 좋아 보이죠. 오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저스 타선도 그래도 좀 터지고 있고 괜찮아 보이실 텐데 저는 아직까지 다저스의 불펜에 대한 신뢰도 많이 없고요. 애리조나 불펜에 대한 신뢰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저스 승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저는 배팅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합 사신 거 조합 구매한 거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다저스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고려하지 않았고요. 이게 다저스가 다저스 스타디움을 떠났을 때 타격 지표가 너무 좀 또 안 좋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 경기가 또 안 그래도 넓은 구장 애리조나의 이제 넓은 구장상으로 오타니의 시그니처 홈런이 나오기도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두고 봐야 되는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게 8.5점의 기준점이면 오버의 가치가 좀 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도 드는 경기이기도 해요. 이 경기가 양팀 불펜을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만 일단 다저스 승을 말씀을 드리게 되고 오버를 또 서브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저는 일단 구매 고려는 하지 않은 경기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데이터적으로 보면 다저스 승이 그냥 무조건 다저스 승이에요. 데이터적으로 보면 데이터로 보면 무조건 다저스 승인데 저는 일단은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매는 하지 않고 그거 이유는 지금의 애리조나의 상황 때문이기도 해요. 애리조나도 지금 이제 79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매치가 꼬꾸라지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다음 순번이 애리조나입니다. 애리조나 진짜요. 오늘 경기 만약 다저스 잡는다 그러면 매치 진다 신시내티가 이긴다 그러면은 매츠가 또 이제 밀려납니다.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한 자리 더 밀려나요. 애리조나가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다저스가 우리 다음 시드에서 매츠 상대하기 싫은데 매츠는 우리가 좀 그냥 보기 싫은데 애리조나한테 한번 대줄까 해버리면은 진짜 대줘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매츠가 아니라 다저스가 상대를 선택할 수가 있죠. 네. 상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주면은 매치를 꼬꾸라지게 만들고 애리조나나 신시내티를 올릴 수가 있는 게 다저스의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뭐 일부러 고의로 헛스윙을 하고 아웃돼서 뒤지고 들어온다 이런 게 아니겠지만 불펜을 좀 아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눈에 안 띄는 돌버치 이 새끼 오늘 돌버치네 로버츠가 아니라 돌버치네 소리가 나오는 그런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구매는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요거는 밀러에다가 브라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둘 다 TBD가 걸려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밀러 브라운이면 그냥 시애틀 승이에요. 네, 그냥 요까지만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샌디에고 대 미네소타인데 미러키인데 이거는 진짜 오늘 구라 안 치고 진짜 구라 안 치고 오버 가야 돼요. 네, 오버를 가야 되는데 진짜 오늘은 진짜로 수아레즈 없고요. 진짜로 모레혼이 없습니다. 네, 모레혼과 수아레즈는 무조건 없어요. 무조건 없고 어제까지 던지면서 이제 에스트라다까지 연투를 했어요. 연투를 해서 2연투거든요. 3연투 걔까지 3연투를 설마 시키겠어. 오늘 마무리 체제에서 메이슨 밀러 제가 이제 어제 경기 이거를 미러키 승 언더를 드렸던 이유는 미러키가 이길 수 있다고 봤던 근거 중에 하나가 샌디에고가 메이슨 밀러랑 수아레즈, 모레혼이 연투였어요. 연투.
그래서 3연투는 없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안 나오면 이렇게 이긴다고 봤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나와서 막아내고 연장에서도 그 써버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 다르게 갔는데 걔네들이 진짜 없습니다. 오늘은 모레논도 못 나올 거고요. 이 연투면은 굳이 쓸 이유가 없고, 이제 수아레즈도 4연투 말이 안 되고, 어 말이 안 돼요. 그냥 말이 안 됩니다. 네, 에스트라도 못 나오고. 그러면 이제 오늘 페랄타, 그 다음에 뭐 어제 나왔던 애들, 그 로드리게스였나요? 걔하고 이제 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바스케즈가 미러키 타선으로 못 버텨요. 네. 뭐 그 병살 너무 욕할 건 아니고 병살 욕할 건 아닌데, 근데 미러키가 어제도 이길 수 있는 경기였죠. 사실 이길 수 있는 경기는 못 이겼던 건데, 오늘 이제 진머맨, 진짜 야구 저랑 같이 방송하면서 이제 유튜브에서부터 보셨던 분들은 진머맨이라는 이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볼티모어 출신이죠. 정말 오랜만에 메이저리그 콜업이 됐는데, 오늘 이제 미러키가 그냥 투수는 좀 이제 대주는 느낌으로 경기 운영을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지금 우드러프도 이제 그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 있고, 미러키가 선발에서 그 플레이오프 데뷔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무리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리그 자원을 끌어올리는 건데, 지금 퀸타나랑 우드러프가 전부 다 이제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9월 말이랑 10월 초쯤 돼가지고 이제 로테이션 돌 때, 플레이오프 로테이션 돌 때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관리를 조금 해야 되고, 미러키가 투수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마무리 투수 맥일, 그 다음에 롱릴리프 DL 홀 전부 다 지금 이제 개판이 나버려가지고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미러키가 좀 대주는 경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샌디에고 당연히 쳐야 되고요. 미러키도 지금 오늘 약해지는 샌디고 불펜, 그 다음에 바스케즈고 이거 쳐야 됩니다. 예, 라인업에서 이걸 바꾼다고 해도 사실 많이 바꿀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어요, 사실 미러키도. 그래서 서로가 이거 타격이 좀 나와야 되고요. 지금 8.5점에서 기준점에서도 지금 배트맨에서도 배당이 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추세 자체도 요거는 오버 쪽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맞게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샌디에고 승을 가야 되는 거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겠죠. 다만 저는 샌디에고의 승으로 가기에는 바스케즈라는 선수는, 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네. 저 새끼도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로거넷과 이제 팔렌테. 네, 팔렌테 같은 경우에는 요 경기는 어제 제가 또 이제 멤버십 분들께 이제 또 세부 분석을 해드리면서 오버를 또 찝어 드렸었고, 제가 오버 나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한 3회까지 1대1로 교차 상태가 이루어지는 경기 양상 속에서 아, 이거 진짜 설마 언던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이 벌렌대공 공략할 수 있고 불펜이 올라왔을 때 추가 득점까지도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제 경기 중반까지 가가지고 오버가 그냥 시원하게 나버려가지고 좀 기분 좋게 봤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불펜에서의 활약이 결국 이제 이제 팽팽한 승부가 되어버리면서 로메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킹까지 세인트루이스도 좀 빡센 불펜을 꺼냈었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으로 올린 선수가 이제 벌렌드 조기 강판 이후에 이 백과 그 다음에 게이그를 올려가지고 좀 빡빡하게 경기를 좀 운영했던 것이 후반 점수가 안 나는 양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로거넷과 팔렌테가 나오는데, 당연히 웹이 잘 던지겠죠. 네, 당연히 웹이 더 잘 던질 거라고 보는 경기가 될 텐데, 타선에서 세인트루이스를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타선에서의 약세는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로건앱이 당연히 잘 던져야 돼요. 로건앱의 공에 대해서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이 시즌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공략할 수 있겠다는 데이터가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분명히 로건앱은 잘 던져야 되고 퀄리티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결국 세인트루이스가 타선에서 그 로건앱에게 막히는 동안에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이 팔렌테의 삽질을 잘 받아먹을 수 있냐 없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경기에서 그거를 조금 받아먹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 경기예요.
예, 받아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팔렌테가 지금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 개인 1승을 기록하는 동안에 후반기 동안에만 무려 11패를 박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 따져보면 샌프란시스코에게 좀 쳐맞아야 되고요. 세인트루이스가 불펜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이제, 오브레언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그 한 명 잘하고 있는 그 스반손 걔까지 해가지고 이제 투입을 아마 하지 않고 경기를 하게 될 것 같고 그 상황 속에선 7.5점의 기준점에서는 좀 점수가 더 나야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경기는 오버를 좀 더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그러면은 이기는 경기 양상 속이 될 거라 보는 경기인 거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승 오버 라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과 애틀레틱스인데 이 경기는 추천 안 드립니다. 당연히 휴스턴이 동기부여가 강하죠. 휴스턴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지금 와카 못 가게 생겼습니다. 진짜 치열한 상황이 생겨버렸고 하비에르 대 이제 스프링스 나오는데 실제 이게 배당이 좀 이상해요. 국내에서는 휴스턴이 정배당입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애틀레틱스가 정배당이에요. 네,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배당 삭감차도 0.25배당의 배당 삭감차가 있고 애틀레틱스가 이미 해외에서 정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 속에서 과연 휴스턴 승을 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네, 저로서도 이 경기 오늘 이제 0.25배당의 정배 휴스턴 승 배당 기준에서 배당 삭감차가 있고 애틀레틱스의 홈에서의 그 장타쇼도 생각하면은 시원시원한 경기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로. 휴스턴 시리즈가 진짜 재밌는 게, 전에도 얘네들이 이제 세베리노의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를 했던 거, 100마일 찍었던 경기죠. 100마일 찍었던 세베리노의 최고의 경기가 휴스턴 원정에서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언더게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틀레틱스 홈에서 휴스턴이 경기를 했던 적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만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시원시원한 경기가 이루어졌던 거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저는 이제 휴스턴이 애틀레틱스 원정을 이제 치룬다? 저는 그러면은 이거는 애틀레틱스 할만하다라고 봐요. 예, 애틀레틱스가 당시에 이제 성적 자체가 휴스턴이 대승하는 그림으로 나왔었거든요. 오히려 휴스턴이 학살을 하는 경기 양상으로 좀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 애틀레틱스가 이기는 경기는 투수전이었단 말이에요. 투수전. 근데 오늘 경기가 의외로 지금 기준점 선에서는 투수전 양상이 좀 더 생각이 됩니다. 하비에르가 최근에 좀 0점이 잡혀가지고 볼질 없이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이 경기가 애틀레틱스도 할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라서 추천은 못 드립니다. 그래도 명분을 따지고 봐야 되거든요. 휴스턴은 총력전입니다. 그래서 휴스턴 승 말씀드리는데 저는 구매는 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프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